그 아마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쩌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친척 중에 누구, 내 이웃 중에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 그 분들을 떠올리고 또 내 자신을 좀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독이 뭘까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교정시설, 교도소나 아니면 일반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그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중독이 이게 무엇인지 또 특징이 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조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보조제. 자, 요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요거 다이소에서 오늘 샀는데요. 자, 우리 기억나세요? 양은 냄비. 자, 이제 제가 좀 목소리 크게 하고 약간 마이크 잠깐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독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그 양은 냄비에 보면은 여기서 불을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죠? 브루스타에다 예를 들어서 불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음식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넘치나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불이 더 끓으면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터져 나와서 안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오죠. 이게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중독 뭐냐? 일단 발동을 걸리면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중간에 멈추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10번 중에 한두 번 또는 100번 중에 뭐 10번, 20번 멈출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몰아서 해요.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끓다가 이게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져서 바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술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술에 문제가 있어요. 술에 뭐 중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이거라고 쳐요. 이 사람이 한 번 술을 한 잔을 꼴깍하고 마셔요. 그러면 절대 한 잔에 멈추는 법이 없는 거예요. 2잔을 먹고요. 3잔을 먹고요. 4잔을 먹고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집안이 술병이 이렇게 쌓여 있고 토사물이 막 있고 그리고 막 뒤둥글어서 내가 어디인지 여기가 뭔지 하면서 숙취에 괴로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서만 마시면 다행이게요. 어쩔 때는 길바닥에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주 운전을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에서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서 차를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는 거죠. 때로는 여성들을 잘못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구치소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까지 있죠.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잔 마셨는데 멈추지 못하고 2잔, 3잔, 4잔, 5잔 그래서 뭔가 끝장을 확 한번 벌어지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중독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약,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담배,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들죠. 근데 다시 역으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 양은 냄비의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냄비가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달달달달 거리다가 멈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지는 일이 단순히 술, 도박, 마약만 있나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뭐 누구도 있겠지만 내 삶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핸드폰 볼까요? 핸드폰 화장실에 들어가서 갖고 들어갔어요.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시간이 훅 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빡 이렇게 넘기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행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술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막 먹고 싶게 만드는 것처럼, 마치 그 영상 하나 보면 두 번째 보게 하고 세 번째 보게 하는, 마치 술잔을 꼴깍꼴깍 넘기는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죄책감 있죠. 내가 핸드폰만 한번 잡으면 그 짧은 영상들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씩 이렇게 막 보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사실 그 똑같은 원리예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술을 꼴깍꼴깍 마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 요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이제 하게 땡기고 뭔가 누르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곧바로 결과가 나와요. 이게 한 잔입니다. 이게 한 잔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결과가 나오면 두 번째 효과를 봐야 돼요. 두 번째도 누릅니다. 그럼 두 번째 또 꼴깍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많이 잃을 때까지, 누군가 말려야 할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약물이나 마약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이게 중독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긴가 아닌가 싶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자, 코인 또는 주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똑같은 프로세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넣었는데 그 다음에 돈을 뭐 따거나 잃거나 하면은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마치 술잔을 꼴깍꼴깍 마시는 것처럼 그것을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더 놓고 더 놓고 더 놓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외도나 성도 사실 같은 파트예요. 한 번 이렇게 외도나 또는 여성 성 문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게 한 잔을 꼴깍 하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거나 또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상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 만나고 채팅으로 만나고 동네 아는 사람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한 잔 한 잔을 꼴깍꼴깍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가요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치 술을 마시듯이 그것의 짜릿함을 꼴깍꼴깍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째 걸리고 두 번째 걸리면 세 번째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막 다섯 번째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연쇄적으로 벌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동네에 꼭 한 분씩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연쇄적으로. 사실 돈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돈만큼. 모든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돈으로 성도 사고 또 약도 사고 도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돈에 대한 중독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짜릿함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매번 뭐 교회에서 오는 사례비 뭐 몇백 이렇게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하고 또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사는데 국가 지원 사업을 하니까 막 4,600만 원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막 옆에 사람들 보니까 돈을 엄청 불려서 막 몇십억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그라운드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야, 돈이 진짜 강력하구나. 여기에 정신이 횟가닥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0억을 벌었다고 쳐요. 이거보다 더 큰 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확 하는 거예요. 그럼 1초 만약에 해가지고 또 사업을 잘 안 됐죠. 그러면 첫
첫 번째 땄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돈을 다 땡겨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죠. 그럼 또 다시 시작하고 평생 망하더라도 여기에 한번 걸리면 계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첫 번째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 첫 번째 잔이 시작하면 불이 한번 붙으면 다그닥거리면서 뚜껑이 열리고 안에 내용분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분노. 가장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노 어떻죠? 보통 부부간에, 자녀간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절대 표현을 안 해요, 겉으로. 근데 내 마음속에는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요. 아, 못마땅하다. 우리 자녀, 이거 핸드폰 늦게까지 하는 거 못마땅한데, 우리 남편 이거, 주말 되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안 놀아주고, 자기 일만 하고 취미생활하는 거 못마땅한데, 우리 배우자 나 존중해주지 않고, 내가 돈 벌어주는 거에 대해서 나 어깨 이렇게 으쓱하게 해주지 않는데 내가 못마땅한데, 옆에 집은 이렇게 하는데 나 못마땅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첫 잔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있을 수 있나요? 결국엔 한마디 합니다. 결국엔 한마디 해요. 그럼 한마디 하면 한마디로 멈추나요? 반드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나중 되면 어떻게 하죠? 뻥 하고 싸우는 거예요. 뻥 하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난장판이 돼서 각방을 쓰든 어려움을 겪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폭언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자녀에게 그것이 넘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술병이 잔뜩 쌓여가지고 토사물이 가득한 방에서 누워서 뒹굴듯이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터져서 온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분노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그리고 부잣집 막내 아들 같고 곱상하게 자란.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몰랐는데 분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아래쪽에 이렇게 콕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 신혼 때 아내는 일을 하고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요리를 안 해놨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냉장고를 발로 빡 차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거기 이렇게 폭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저에게 말하는 게 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상을 이렇게 달달달달 참아야지 달달달 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번 하면은 절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냅다 엎었습니다. 그래서 막 반찬이랑 다 나동그라지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나처럼 착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나서 나간 게 아니라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집을 뛰쳐나갔었습니다. 저희 세탁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세탁을 하라 그래서 왜 세탁 안 해놨냐. 특히 모르겠어요. 다른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색깔별로 두지 않으면 정말 뭐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날도 빨간색과 또 까만색, 흰색을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빨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면 어떠냐고 하면서 하나씩 들여보내면서 보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색깔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거 색깔 까맣게 돼가지고 못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밖에다 확 뒤집어 던지고 또 민망해서 뛰쳐 나가곤 했습니다. 항상 시작은 못마땅한 마음이더라고요. 은근히 제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회복하고 회복의 도구들을 쓰고 나서는 빼고요. 그 이전에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나서 아내에게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외하지 않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10번 중에 한두 번이 있지만 한두 번 있더라도 나중에 세 번째 그걸 다 몰아가지고 빡 이렇게 터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분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신학교 가고 또 여러 책들과 특히 인간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였어요. 이것도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구나.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 네, 사실 여기 제가 대본에는 이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웩 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갑자기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꼭 멈추지를 않아요.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요. 우리 그 아이가 한 번 시작하면 핸드폰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완전 다른 예시긴 하지만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가다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차를 타거나 이러다가 화장실이 급해져 본 적 있으세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화장실만 생각하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 어떻죠? 화장실 갈까? 이거 좀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은데 로 시작해요. 그죠? 그러다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죠?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결국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멈춘다는 거, 그 중간에 막 정신이 없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을 왜 저런가 하고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화장실 급한 거예요. 이거랑 유사합니다. 분노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그 사람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평소에 그렇게 나에게 자상하던 엄마가 그 핸드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핸드폰만 잡으면 왜 제정신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급할 때는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여자분들, 네, 여자 성도님들, 네, 드라마를 얘기를 해볼까요? 네, 드라마를 1부부터 52부작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난리예요. 막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시작을 했어요. 1편을. 남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2편을 보고 3편을 보고 23편을 보고 4편을 보고 막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며칠 뒤면 끝나요. 몇 주 뒤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바지에 그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이제 막 해서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막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여보 나가서 산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나가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얼마나 미워요. 예. 이 남자가 왜 이러나.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죠? 그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소중한 나와의 시간을 버린단 말이야? 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거든요. 끝까지 달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술 깨고 만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다음 날이 돼서 만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어머님들 아이 핸드폰 하고 있는 애 코드 뽑아가지고 그럼 아이 어떻죠? 막 쑥대밭을 하면서 난리를 피죠. 사실 그게 아니라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끝나고 맑은 마음일 때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을 때 드라마 52부작 끝났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급한 경우 있어요. 급한 경우. 급한 경우는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얘가 막 약을 해요. 주사로 약을 해요. 근데 강제로 해야죠. 또 술 먹다가 장치로 들어가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라서요. 그러면 끄집어내서 나와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끝나고 나서 차분할 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본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혹시 자녀분들 계시나요? 자녀분들도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지금 너무 화가 나셨다.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그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요.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가? 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지? 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욕구들과 본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있죠.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또 육체적인 욕구들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음식에 대한 욕구, 또는 뭐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성에 대한 욕구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욕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욕구들이 과도하게 커짐으로써 나중에 병적인 욕구가 따로 생기게 돼요. 이거를 중독 쪽에서는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망감. 그래서 마약 중독 쪽에 대한 다큐들을 보면 나 갈망감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다큐들이 있거든요. 그 갈망감입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멈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병적인 욕구인 갈망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들고 다닌다는 건, 갈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마치 그 휘발유통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 영역에 건드려지면 확 터지고, 건드려지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갈망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핸드폰으로 도박에 관련된 뭔가를 딱 한 번 시작하면 이 갈망의 불이 확 붙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술에 대한 갈망감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종류는 다 다르죠. 근데 어떤 것이든 이 갈망감이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꽂히면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갈망감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영역에서 나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갈망감이 꽂히는 게 아니라, 갈망감은 그 모든 문제들로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터넷,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 여자, 뭐 이렇게도 이렇게 여러 개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망감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갈망감이에요. 갈망감. 두 번째 특징은 좀 용어가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미친 정신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insanity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고, 그 멘탈 트위스트라 그래서 머리가 꼬이는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정신, 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잘 맞춰보세요. 한 번 시작하면 한 번 시작해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불이 이제 붙어가지고 막 밑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땅 하고 빵 터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네, 불을 꺼야 되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꺼야죠. 그죠? 불을 안 붙이는 게 답이죠. 근데요, 이제 중독의 두 번째 특징이, 잘 들어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꽂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을 계속해서 틀게 돼요. 자, 이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불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게 토치거든요. 불 이렇게 하면 딱 나는 그 작은 라이터예요.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이 나오긴 나와요. 라이터처럼. 자,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불이 쫙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끓어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누군가가 불을 딱 하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해요. 불을 안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불을 안 붙이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요, 이 딸깍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머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술 문제가 있으신데 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집에 가서 다큐로 의사 선생님들이 관련된 영상 다 찾아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연세대학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하셔서 실제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한번 어떤 부분에 각인이 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 이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때 도파민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짜릿한 것을 딱 할 때 도파민이 팍 하고 나와서 이쪽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에 빡 하고 기억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의식 속에 있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무의식으로 내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나 술 끊었어. 나 도박 끊었어. 나 여자 생각 더 이상 나지 않는데, 막 야동 이런 거 안 보는데, 나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시작해요. 왜 그래요? 각인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망가진 거예요. 이 탈각하는 게 뭐냐? 이 생각이에요. 탈각. 불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불이 푹 탁 하고 붙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당사자라면 그렇고 내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라고 쳐요. 나 술을 안 마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진심 같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진짜 마시면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에 각인돼 있어요. 그 순간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머리는 좋은 거예요. 이거 해야 안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첫 잔을 듭니다. 첫 잔 들면 어떻게 되죠? 1하면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열심히 내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첫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자 문제 반복해서 일으키시는 분들 있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 번 여자와 관계에서의 그 짜릿함이 딱 생기잖아요. 그게 뭐 로맨스든 뭐 그 외의 관계든 짜릿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각인이 되고 이후에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잔을 탁 하고 찾게 되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 다섯 번째 잔을 마셔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한다고 각서도 쓰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다짐도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절대 분노 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좀 못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내 못마땅한 생각이 각인돼 있고 그것이 탈칵하고 건드려지는 거예요. 투자는 어떨까요? 사업은 어떨까요? 도박은요? 약물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비유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40일 작정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뭐만 하고 시간에 먹고 안 먹고 뭐는 하면서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안 먹는다고 쳐요.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뭐죠? 길 가다가 갑자기 짜장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예전에 먹었던 막 비빔국수에 이렇게 고기 해가지고 막 먹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데 눈앞에서 누군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막 식구들과 이렇게 먹었던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 어떻죠? 몇 번은 참아요. 좋아요. 몇 번은 참아요. 근데 결국엔 넘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간혹 참는 분들도 있죠. 근데 때로는 음식의 문제가 정말 중독적으로 있으신 분이나 도박이나 분노나 술이나 외도나 투자나 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 누군가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재발해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는가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머릿속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번 각인이 되면 이 머리는 어쨌든 내 마음으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는 나를 틀어서 이걸 하게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합리화를 하게 해요. 야, 남들도 다 먹잖아. 나 1년 동안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잖아. 나 분노 이 정도는 내야지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 여자 남들도 다 왜도 해. 다 사람 만나. 그리고 나 밤에 막 영상 보고 그리고 막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나 오늘 수고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는요, 대표적으로 내 머리가 나를 하게 만들려고 내 머리를 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경험담 중에 이런 경험담이 있거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편의점에서 술병 앞에 꺼내고 있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하도 술을 먹고 싶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짚고, 무의식적으로 먹고, 무의식적으로 땡기고, 무의식적으로 보고, 만나고, 연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생각에 각인이 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갈망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요. 근데 시작을 하죠. 왜냐? 머리에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분노에, 외도에, 술에, 도박에, 때로는 자살 충동과 자해에도 때로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뭔가의 반복적인 거에 짜릿함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